일단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12.3 내란 사태 같은 경우에는 헌법 위반한 이제 중대 범죄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탄핵을 반대할 경우에 이 내란 범죄에 동조하는 거다. 이게 혹시 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요건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해요. 통진당이 통합진보당이 예전에 이제 해산을 당했었죠.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사수 대변인? 저는 뭐 충분히 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3년이죠. 박근혜 정부 때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 결정을 받았는데, 헌재로부터. 네. 그때 결정문 보면은 결정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핵심이 그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 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저촉된 정당이기 때문에 네. 해산한다고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그 당시에 결정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은 그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는 일단 폭력적 지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다수를 존중하면서 소수를 배려해야 하는데, 지금 다수 국민의 의사와는 반대로 국민의힘은 그런 대통령을 그 옹호하고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 원리로 해야 되는데, 민주적 의사결정도 지금 국회라는 자체가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인데 거기에 계엄군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옹호하고 있는, 네. 옹호하는 건 무슨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방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는 과연 이런 정당이 민주적인 정당이냐라는 그런 논란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 당시에 이제 통합진보당의 그 정당 해산 그 촉발이 됐던 게 이석기 의원인데요. 이석기 의원이 그 당원 모임에 가갖고서 했다는 발언. 그게 뭐냐면 이제 유사시에 통신기지국 두 곳을 무력으로 이렇게 점거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네. 발언한 게 내란 음모 및 내란 선동 혐의. 근데 결국 이걸로 이석기 의원이 9년 구형을 받고 이제 8년 복역을 합니다. 네. 8년 복역을 하는데, 근데 결국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이 발언도 이석기 의원이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으로 이제 8년 복역을 하는데, 네. 이 발언 보면은 이거는 뭐 어떤 무력으로 이렇게 점거할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사시에 해야 된다는 발언만 한 거거든요. 네. 발언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8년 복역을 했는데, 근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쨌든 계엄군을 동원해갖고 국회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명백한 그 내란죄에 그 적용되는 그러한 혐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거를 옹호하고 방조하고 나간다 하면은 과연 이런 정당이 이렇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맞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은 저는 네.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박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법적인 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일인데, 사실 네.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도 그 해산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단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 때부터 직접 모의하고 그런 정황들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오는 얘기들은 다 저겁니다.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일을 한 건 명백하다. 네, 그렇게 다만 얘기하죠. 탄핵이 맞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효과예요. 네. 여기서 탄핵 방해 세력으로, 그거는 곧 친개헌 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우리나라 뭐 현대사에서 제일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반민특위다. 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오히려 탄압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친일 행적을 했던 경찰들을 다 잡아들이면 경찰력 부재로 사회가 혼란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를 댔습니다. 네. 현실적인 이유를. 지금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반민특위 해체되면서 기득권, 뭐 정말 장사하는 사람이나 정치가나 뭐 어떤 분이나 또는 뭐 교수나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자수성가했을 수도 있고, 다 당신은 친일이야 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친일 프레임은 저는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 과도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대로 친일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로 수십 년간 친일 프레임이 우리 사회에서 작동한 하나의 기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사실 사회 분열의 또 다른 게 됩니다. 왜냐하면 친일했고 권력에 다 이 굴종에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 성공한 모습을 보니, 네. 군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되는구나 뭐 이런. 그렇죠. 효과가 그리고 있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해요.
쟤도 뭐가 있을 거야. 네. 쟤도 정경유착을 했든지 친일이든지 라는 게 프레임으로 작용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깔끔히 정리해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도 어떤 이유로든 탄핵을 반대하고 나오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너무 정치력이 양극화돼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누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이 뭐 다른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을 아예 지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네. 그러니까 이 효과가 저는 훨씬 클 거다. 네. 위원 정당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뭐 정당 위원 정당 해산 심판을 가더라도 계속 이슈가 될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그 낙인을 벗어나기가 힘들게 됩니다. 네, 정당 해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예. 어쨌든 낙인 효과는 있을 그러면 것이다. 그 사회 그거 자체가 우리 사회는 분열 요소가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지점이 뭐 오늘 만약에 부결이 되고 네, 또 재발의를 하겠죠. 만약에 또 부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질문의 답을 요구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입으로는 탄핵,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거 인정한다. 네, 그렇지만 탄핵은 안 된다라는 극명하게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헌법적으로 같이 갈 수가 없는 주장이잖아요. 네. 전자를 인정하면 탄핵을 할 수밖에 없고 탄핵을 안 한다는 건 전자를 비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순에 대한 해답을 결국 사회가 찾게 되고 그럼 그거는 당신들이 결국 이 위헌적 행동의 말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동조 혹은 방조 혹은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물음은 결국 너네 정당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이냐 그런 질문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떤 결과를 받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반드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맞닥뜨리기 전에 국민의힘이 이런 자아분열적인 지금 네. 이 태도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촛불 시민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6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16%로 나타났고 계엄 사태 이후 기간만 따져보면 13%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